여수시도시공사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안이 의회에서 부결돼 정식 출범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순천에 본사를 둔 대형 레미콘 업체가 수년간 불량 레미콘을 공급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철저한 수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어느 아파트, 어느 건물에 그 레미콘이 쓰였을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부영 아파트 등 임대 아파트의 과도한 임차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시장 군수들이 임대료 인상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양항 자동차 전용부두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5%로 올 연말 공사가 끝나면 연간 120만 대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시 도시공사가 관리공단으로 전환됐지만 출범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운영 조례안이 부결돼 오는 17일 회기에서 다시 논의가 되는데요. 쟁점은 무엇인지 박민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여수시 도시공사가 관리공단으로 전환된 건 지난 5월 24일. 하지만 출범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운영 조례가 한 차례 부결됐기 때문입니다. 오는 17일 제178회 임시회에서 운영 조례안이 재상정됩니다. 임시회에 앞서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쟁점은 도시관리공단 정관을 제정할 때 조례의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문구의 포함 여부입니다. 여수시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장의 승인만 있어도 공기업의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공단으로 직접적으로 승계되는 조직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여수시장이 바로 승인하는 것,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하는 상태입니다. 의원들은 도시공사 조례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며 공단으로 전환하는 조례에도 정관 제정 시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는 상임위 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동의를 걸친 것이 여러 가지로 합리적이고 좋겠다, 운영에 있어서 7월에 실시되는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지방공기업으로 출범한 여수시 도시공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청산 공고까지 받다 공단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관리공단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불량 자재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관기관들도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경찰의 추가 수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공사 현장에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혐의로 업체 회장 73살 장모 씨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인원만 8명에 이르고 조사 결과 취득한 부당이득도 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시멘트 함량을 15%가량 줄여 배합한 후 규격에 맞는 것처럼 속여 현장에 납품했습니다. 특히 배합 설계표를 조작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미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시멘트 함량 미달은 건물의 접착 능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모래하고 자갈하고를 서로 이렇게 붙여주는 풀 역할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우수나 비나 그다음에 겨울에 물이 들어가서 나중에 얼면은 갈라지고 이러거든요. 불량 레미콘이 도내 2,500여 곳에 약 90만 톤이 납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안한 시민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유관기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순천시와 광양경제청 등은 시공사에 대해 안전 진단을 요구하고 합동 점검을 준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공사하고 감리자한테 공문을 보냈고 만약 사용됐다면 품질시험 결과와 구조 안전진단까지 7월 28일까지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 조사 결과를 취합한 뒤 관련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착 의혹 등 추가 수사를 계획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국 22개 지방자치단체가 부영 아파트를 포함한 임대 아파트의 과도한 임차료 인상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를 포함한 전국 22개 기초지자체는 오늘 전주시청에서
부영아파트 등 전국 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협의를 갖고 임대료 증액 한도를 연 5%에서 2년에 5%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또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인상을 신고만 하도록 한 규정을 개선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막말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는 이현주 의원의 발언을 반교육적, 반노동적, 반여성적인 폭력으로 규정하고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함께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당의 안타까운 노이즈 마케팅이라며 이 의원 같은 비생산적인 정치인을 먹여 살리려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설계도인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이 얼마나 포함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친환경 자동차 사업과 전남의 광양항 활성화와 같은 공약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13일 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보고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설계도와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100대 과제에는 교육과 복지, 일자리와 같은 거시적 주제는 물론 지역 현안이 들어있는데 광주 전남에서 보자면 10여 개 지역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의 역점 사업인 친환경 자동차 사업과 광주 군공항 이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됐고 국립심혈관센터 건립과 광양항 활성화,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정과제인 만큼 과제 명칭에 특정 지역 이름이 들어갈 수는 없어서 포괄적 명칭을 사용한 최종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 현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 가운데 광주 전남 지역의 현안 반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권 창출 진원지를 우리 광주와 전남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우선적으로 광주 전남 공약은 가급적이면 국정과제 흡수를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계호 의원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 현안은 별도의 지역 공약으로 계속 추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다음 주 19일 100대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남 동부권 3개 시장이 광양만권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여수 순천 광양시장은 오늘 국정자문위를 방문해 3개시 행정협의회에 공동 발제한 전라선 고속철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여수산단 진입도로 국가관리 등 6가지 공동 청원문을 전달했습니다. 3개 시장은 또 이번에 도출된 공동 건의사항이 반드시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 역할을 하게 될 광양항 자동차 전용부두 조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13년부터 387억 원의 사업비로 자동차 전용부두 공사에 들어가 호안과 지반 개량 공사를 모두 마치고 포장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전용 부두가 올해 안에 완공되면 연간 120만 대를 처리할 수 있어 평택항에 이어 2번째 자동차 처리 항만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전화 보급이 늘면서 공중전화 부수가 은행 현금 인출기와 결합된 새로운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점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서 통신사가 은행에 편법 재임대했다는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의 한 공중전화 부스입니다. 1시간 동안 한 명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보급이 늘면서 공중전화 부스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공중전화 부스 한 개당 연 24,100원의 도로 점용료를 KT링커스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공중전화 부스가 KT링커스 공중전화와 기업은행의 현금 인출기가 함께 있는 결합형 부스로 바뀌었습니다. 목포에만 16곳,
전국적으로 천여 곳에 달합니다. 멀티부스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만약 점유 허가를 받았다 치면 기업은행이 굳이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인도라는 공공용지에 은행이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실상 무인 점포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중전화 부스라는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편법 재임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점사용 허가 절차는 KT링커스만 진행했고 은행은 빠졌습니다. 공중전화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큼은 항상 도로 조명료를 넣었을 거 아니에요. KT에서.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은행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지자체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들도 허가 대상이 되고 하니까 그냥 천상 A한테 내나 B한테 내나 이게 뭐 가격 차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도 뒤늦게 내년부터는 두 기관으로부터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따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여수시가 지난 1월 화재가 발생한 여수 수산시장을 현대화시설로 보강하고 오는 21일 재개장합니다. 여수시는 화재 발생 이후 성금과 보험료 등 37억 2천만 원을 들여 지난 4월까지 건축물 구조 보강 공사를 완료한 데 이어 이달 들어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수 수산시장은 오는 21일 재개장하며 여수시는 수산시장을 여수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여름밤 순천만 국가정원을 물과 빛의 다양한 조합으로 연출하는 기획 이벤트가 열립니다. 순천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순천만 국가정원 동문 호수정원 일원에서 빛 조형물 연출과 버스킹 공연 등이 어우러진 한여름밤의 물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반딧불 체험과 가면 무도회 등 부대 행사와 함께 메인 행사로는 워터라이팅 쇼와 디지털 분수, 불꽃놀이 등이 다채롭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장마가 이어지면서 적조 발생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한 달가량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장마의 영향으로 수온 상승이 주춤하고 바닷물 내 식물 플랑크톤이 증가하면서 올여름 적조 발생 시기가 다음 달 초나 중순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원 측은 이달 중순부터 대책반을 구성해 여수와 통영 등 남해안 가두리 양식장을 중심으로 적조와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우박 피해를 입은 지역 복숭아 재배 농가들이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순천 월등 복숭아 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말 우박이 내리면서 생산량 감소와 출하 지연 등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신속한 재해복구비 지원과 현실적인 수매가 책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당도가 높아 인기를 끌고 있는 월등 복숭아는 현재 124헥타르에서 20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이번 우박 피해로 8월 복숭아 축제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광양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통해 지역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참여연대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양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광양시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의 적폐청산과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대회의는 첫 사업으로 광양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고흥 우주항공축제에 맞춰 전국 규모의 K-팝 경연대회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우주항공축제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전국 중고등학생들의 신청을 받아 K-팝 스타 경연대회를 열기로 하고 수상자들에게 상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7월 30일 고흥 우주과학관에서 열리며 신청은 이번 달 14일까지 우주항공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집니다. 광양시가 전남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 감소 안정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최근 전국 22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임 인구와 고령 인구 변화를 토대로 인구 감소 정도를 조사한 결과 광양시의 경우 고령화율이 13.8%에 비해 유아 의존율은 29.1%로 인구 안정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인구 안정지역으로 분류되기는 전남도 내 시단의 자치단체로는 광양시가 유일합니다.